반갑습니다. 윌팍입니다. 서브 T&D를 얘기했었나? 얘기했었던 것 같아. 3전을 몰빵했었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한 7%를 먹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증시가 또 빠졌다. 그래서 또 3전을 샀다. 이건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매도한 것까지만 얘기를 해야 되고 매수한 것만 얘기를 하면은 리딩이 돼서 안 된다 그러던데. 근데 뭐 어쨌든 샀습니다. 요때 사서 여기서 팔았거든요. 그럼 몇 프로야? 7.8%? 7.8%를 먹었는데 근데 다시 또 샀다. 지수를 말할 때 지수가 요때 좀 애매하게 끝났다 했잖아요. 근데 어제도 좀 애매하게 끝났거든요. 애매하게 끝났는데 근데 나스닥이 좋아요. 나스닥이 좋다기보다는 거의 2% 가까이 반등 쳤다가 다시 좀 빠졌습니다. 어쨌든 그 목요일날 그래갖고 상한가를 3개를 먹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먹었었지? 알트랑 뭐 이것저것 먹었는데 서부 T&D는 그거 저거 얘기했었죠. 용산에 용인인가? 용산에 호텔이 있는데 그 중국이랑 일본 그것 때문에 반사 이익으로 간다. 근데 저거는 추천주였다. 제가 직전 영상에서 그 다음에 갈 만한 거를 화장품을 말씀드렸었잖아요. 요거 이제 영상 보면은 화장품 얘기를 언젠가 했는데 요때 얘기했나 보다. 엔터테인먼트, 카지노. 어제 영상에 이때 화장품을 얘기를 했어요. 화장품. 갈 것이다. 근데 화장품이 갔다. 저는 이제 몇 개 샀어요. 청담 글로벌은 이전에 튀었었는데 어제 빠지더라고요. 오히려. 청담 글로벌은 다 못 팔았는데 조금 요때 샀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이때 한 40% 팔고 마이너스인 상태다. 그리고 삐아도 호호호 삐아는 한번 볼게요. 삐아는 이제 나올 건데 캡처가 언제 샀는지 기억이 안 나왔고 3A 로직스도 먹었네요. 요것도 상한가 먹었다. 목요일날 요것도 상한가 먹었네요. 상한가 3A 로직스 이렇게 봐서는 뭐 답이 안 나오니까 너무 많아서 이렇게 넘길게요. 나스닥 매도 이게 나스닥 차트를 켜야 되나? 먹히지 귀찮아. 나스닥이 25,300인가? 까지 찍었었는데 제가 거기에다가 매도를 청산을 걸고 오버에서 청산을 걸었죠. 그래서 이제 매도 포지션이 타져갖고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3점 몇 프로 엄청 빠졌더라고요. 근데 일어나자마자 놀라갖고 팔았는데 청산했는데 더 빠졌다. 한 500포인트 정도 더 빠졌다. 거의 한 2000틱 정도? 3300틱인가 3800틱 먹고 좋아했는데 한 5000틱 먹을 거를 놓친 거죠. 매도 포지션 이제 해선 리딩도 했었는데 매도 포지션은 이렇게까지 길게 먹은 적은 없거든요. 1200틱인가? 2000틱이 좀 안 됐는데 거의 2000틱을 넘은 적이 없던 걸로 기억해요. 매도 포지션은. 근데 이때 많이 먹어서 좋았죠. 새벽에 일어나서 엄마 무슨 일이지? 절묘한 시점에 일어났네 했는데 어저께 이제 나스닥이 왜 빠졌냐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같아요. 그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시간대에 올리셨던 게 있는데, 이 시간대 보면은 1시부터 쭉 빠졌거든요. 정확히는 한 12시 반부터. 요거 때문에 빠진 것 같아요. 요거.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당분간 제한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제한적인 통화 정책이라는 게 결국에는 긴축이거든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 이런 시그널로 본 거죠. 이런 시그널로 봤기 때문에 이게 장 초반에 엔비디아 실적으로 쭉 상승을 했었는데 그게 그냥 쭉 빠졌다. 제가 차트를 봤을 때 요때 12시 반부터 싹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1시부터 갑자기 조금 튀는 척 하다가 다시 또 빠지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요거 같아요. 해맥 총재가 연은에 해맥 총재가 금리를 동결한다. 동결을 할 것 같다.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당분간 제한적인 통화 정책이라고 하니까 모건 스탠리가 금리 인하 전망 철회 하는 거죠. 짝짝꿍 했다 얘네 둘이. 짝짝꿍 했다기보다 뭐 얘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건 스탠리 금리 인하 안 하나 보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지수가 쭉 하락을 했다. 그리고 1시쯤에 뭔가 살짝 다시 돌리려는 모습이 보이다가 복잡성한 상호 연계성 발생한 예상치 못한 손실 확산 경고 현물 지급 방식 이거는 뭐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닌데 어쨌든 얘가 말하는 게 연준 쿠 기사가 말한 게 별 쓸데없다. 그럼 여전히 금리 동결이네 하고 다시 쭉 하락. (2시 55분에) 얘가 말한 것도 안 좋은 거네요. 시카고 얘는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정체된 것으로 보이면 오히려 다시 오르는 조짐. 인플레이션이 오르면은 금리를 인상해야 돼요.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면.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환율이 왜 오르는가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진짜 멍청하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이재명 정부가 돈을 찍어내서 그렇다는 의견에 제가 이제 답글을 달았던 건데 타임라인 순으로 보면은 첫 번째,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시기에 돈을 풀었다. 미국이 푼 것을 따라서 팔로우 해갖고 양적 완화를 시행했다. 근데 약간 다르긴 해요. 미국이 양적 완화 한 거랑 돈을 푼 거는 같은데 미국이 이제 돈을 푼 방식이랑 우리나라가 푸는 방식이 약간 다르다. 근데 어쨌든 양적 완화를 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을 때 미국은 인플레를 우려해서 금리를 인상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인상을 했었어요. 했는데 쫓아가질 못한 거지 미국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팔로우 하질 않아서 2%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금리 격차가 벌어졌다. 금리 격차가 생기니까 기본적으로 달러 수요가 늘어서 달러 강세, 원화 약세가 됐다. 근데 왜 그럼 이때는 환율이 안 올랐냐? 왜냐면은 그때는 계속 돈을 풀었거든요. 돈을 풀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됐죠. 오히려 되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외화로 갔다가 환율을 방어했다. 외화로.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하면서 국채, 미국채, 미금리, 그리고 관세, 안전자산 수요 등 여러 가지의 원인으로 달러는 더욱 강세가 되었고, 왜냐하면 이때까지도 금도 계속 올랐어요. 안전자산 수요에 의해서 금이랑 달러가 다 같이 올랐다. 강세가 되었고 미국으로 달러가 모였다. 플러스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테더인가? 뭐 하여간 그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그거를 1달러당 미국 국채를 사갖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 이제 달러를 기축통화화 하려고
이거를 제도권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 건데 미국이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요것 때문에 더 미국으로 돈이 몰린다. 하나는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면서 근래까지 외화 보유고를 소진하면서 환율 방어를 해왔었다. 그래서 근래까지는 버텼어요, 환율이. 근데 최근에 환율 방어하는 걸 보고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미 연준이 하는 미은 연은 미 연방은행이 너네 그럴 수도 있다 해갖고 환율 그러니까 그 외화 보유고를 소멸 사용하면서 환율 방어하던 거를 못하게 됐거든요. 딱 그 제가 차트를 제 전전 영상에 빨간 글씨로 된 거 보시면 나오는데 다시 보여드리면 환율 차트랑 비교해 보세요. 외화 보유고인데 이게 외화 보유액인데 쭉 하락해요. 하락. 2022년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나서부터 외화 보유고를 계속 소진하면서 환율을 방어를 했어요. 그래서 쭉 하락해. 근데 환율이 다시 튀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야? 여기죠. 쭉 하락하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외화 보유고를 못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못 쓰기 시작한 순간부터 환율은 계속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환율 방어를 계속 외화 보유고를 사용하면서 했었는데 미 연방은행이 너네 그러면은 중국처럼 환율 조작국으로 할 수도 있다. 그거를 리포트를 냈나? 하여간 뭐 이렇게 경고성을 띄워갖고 더 이상 이제 외화 보유고를 사용하면서 소진하면서 환율 방어를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환율이 치솟기 시작했죠. 왜냐면 금리 격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악재들 여기서 말했던 악재들이 다 있으니까. 근데 이제 못 모르는 사람들은 시기적으로 보면서 무슨 이재명 정부가 돈을 막 찍어냈다. 근데 이 돈을 막 찍어냈다는 그 기준이 뭔지 물어보면은 대체적으로 그걸 얘기를 해요. 민생 소비 쿠폰. 근데 민생 소비 쿠폰은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큰 금액이 아닌데 오히려 이제 내년에 돈을 더 많이 찍어낸다. 뭐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 그랬나? 하여간 뭐 그래갖고 내년이 조금 더 위험한데 근데 지금 일단 현재까지는 민생 소비 쿠폰은 오히려 좋았어요. 그걸 써갖고 가시적으로 단순히 보기에는 일단 올랐거든요. 모든 지표가 올랐는데 모르겠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냥 어쨌든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랬다. 그래서 하는 사이트 가면은 외환보유고가 줄다가 최근에 다시 이걸 알 수 있다. 하느니 M2 발행한 거 금리 격차가 벌어진 줄곧 발행했다. 이게 M2 발행인데 M2 발행도 보면은 지금 2007년부터 왜 2007년부터 했지? 2007년부터 봐도 그냥 M2는 계속 발행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인구수가 늘고 이러면은 원래 발행이 되는 게 맞거든요. 계속 M2는 발행이 되는 게 맞는데 이제 너무 물가도 오르는 게 맞고 그 얘기는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넘어가고 그냥 발행이 되는 건 맞는데 그게 이제 많이 발행이 되냐 아니냐 그 차이인데 꾸준히 올랐습니다. 꾸준히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좀 갑자기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꾸준히 올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얘기하다가 갑자기 얘기가 나왔지 근데? 요거 얘기하다가 나왔구나. 금리 인하 전망. 요거 때문에 이제 하락이 나왔었다. 나스닥에. 제가 요 직전 영상에서 이렇게 가겠다. 그걸 말씀해 드렸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빠졌다고?
이 시점, 이 시점에서 이 시점이 되나? 이 시점에서 이 시점이 되나? 변동폭이 심했어. 올랐다 튀었다. 요 시점이 되겠네요. 아무래도 쭉 빠졌다가 튀었다가 다음날 다시 빠졌다가 다시 돌리고. 더 빠질 수도 있겠네. 뭐 어쨌든 그랬다. 그래서 빠졌던 것 같아요. 만약에 금리 인하를 안 한다 미국이, 그러면은 환율이 더 차이가 나죠. 왜냐면은 금리 인하를 하겠다 하면은 격차가 해소가 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지금 2%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리 미국이 인하를 하고 우리가 동결을 하면 격차가 해소되는데, 근데 또 동결을 못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국이 뭐 1% 인하를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0.5% 정도? 그 정도로 해서 격차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동결을 한다고 하면은 격차가 해소가 전혀 안 되죠. 격차가 해소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환율은 더 치솟게 된다. 환율이 더 치솟게 되면은 주식의 악재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환율이 고환율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해. 그러면 지수랑 주가가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그 변곡이 있어야 돼. 변곡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환율이 예를 들어서 1500을 찍어요. 1500을 찍고 빠진, 이제 다시 빠져. 원화가 가치가 강세가 돼서 다시 빠진다고 해. 1000원이 돼. 갑자기 헷갈리네. 잠깐만, 이건 생각을 정리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되겠다. 제가 쉽게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1100원인가? 1080원인가? 요때 1달러당 1080원에 달러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해선을 시작했는데, 그게 한 2, 3년 전인가 그렇거든요. 3, 4년 전인가? 하여간 뭐 그 정도 됐는데, 근데 가만히 있어도 지금 1달러에 1500원까지 가. 거의 그러면은 달러당 500원? 400원 정도 수익이잖아요. 1달러당. 그러면 제가 어떻게 있겠어요? 달러를 계속 가지고 있겠죠. 상승이 되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주식에는 오히려 악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왜냐하면은 저같이 달러를 계속 갖고 있으려고 하니까 원하는 수요가 줄고 달러는 수요가 늘잖아요. 그러면 달러가 더 상대적으로 강세가 되는 거니까. 근데 얘가 1500을 찍고 하락 기조가 보여.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갖고 있는 달러를 원화로 바꾸겠죠. 왜냐면 지금 바꾸면 1500원을 벌 수 있는데 나중에 바꾸면 1000원으로 밖에 못 바꾸니까, 이렇게 빠지면은 지금 이제 원화를 그러니까 원화가 계속 가치가 하락해서 계속 오르고 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계속 사야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딱 변곡이 생겼을 때, 이벤트가 생겼을 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돌리겠다 하는 순간에 이제 환전이 이루어지고 뭔가 이 원화에 대한 수요가 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고점을 갱신하고 있을 때, 물론 이제 갱신하면서 더 이상 안 가겠지 하면서 바꾸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어떤 계속 상승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끝이야 하는 뭔가 그게 보였을 때, 더 이상 안 가는구나 하고 여기서 이제 환전을 한다. 그리고 외국 자본들도 그럴 때 들어온다. 그거를 염두를 해두시면 매매할 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때 이제 코스피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3.2% 됐다. 근데 코스피가 마이너스 4% 빠졌다가 뭐 별로 그렇게 올리지 않네. 별로 그렇게 오르진 않았네요. 이것 때문인 것 같고, 마이너스 4% 가겠네 했는데 마이너스 4% 갔죠.
요때 체결됐다 돌려라 할 때가 얼마였지? 410인가? 아, 2만. 원래 하여간 요때 사져갖고 수익이었거든요. (5,000틱짜리) 저걸 3,800틱 먹고 좋다고 했었죠. 좋아했더니 5,000틱짜리였어. 그래서 금요일장은 하락이었다. 요게 이제 이 순서로 가는 거야. 이 순서로 원래 매입 가격이 24,000 요때였는데 여기에서 청산을 하고 여기서 다시 오버해서, 그러니까 24,800에서 쭉 주가가 오를 거 아니에요. 25,300까지 올랐어. 그래서 여기서 매수 포지션을 탔던 거 여기서 청산을 했는데 물량이 청산한 것보다 더 많이 걸려서 다시 매도 포지션이 타진 거예요. 그래서 매도 포지션이 타진 걸 여기서 24,500에서 청산을 했다. 근데 24,500에서 청산을 했는데 24,000까지 빠졌다. 그래서 430틱 정도 손해를 봤는데, 손해를 봤다는 건 아니고 손절을 한 게 아니니까 그냥 기회비용을 날렸다고 해야겠죠. 날렸는데 이게 곱하기 4 하면 4, 4, 16, 4, 3, 12 1720틱이다. 그래도 3,800틱 가까이 먹었다. 삐아, 제가 이제 전일 영상에서 화장품 얘기했죠. 이때 매수를 해서 조금 팔고 그대로 갖고 와서 팔았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샀던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화장품주랑 그걸 샀어요. 뭐라 그러지? 재건주들이 자리를 잡길래 재건주랑 화장품주를 샀는데,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뭔가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니까 종목이 전체적으로 빠지겠다. 그러면 뭐냐? 장전에 NXT에 튈 만한 것들은 그때 다 튀겠다. 요거랑 이제 대동기어를 샀었는데 대동기어도 한 8%인가 7% 올랐었거든요. 근데 NXT에 올라가고 NXT에 잽싸게 팔았다. 대동기어 가자 얘기하죠. 이때까지는 계좌가 오르니까 겁났죠. 왜 오르지? 빠져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리고 본장이 시작하니까 출렁했지. 근데 생각보다는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저는 상풍선은 이제 그거죠. 미국이랑 일본, 미일이 아니라 중일 분쟁에서 반사 이익. 제가 전일 목요일날 얘기했죠. 이 삐아를 얘기한 게 아니라 화장품주. 근데 삐아가 NXT에서는 삐아가 대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장전 NXT에서 삐아가 대장이었다가 본장에서 KRX장에서는 뭐였지? 다른 종목이 대장을 했던 것 같아요. 대장을 했다가 장후에 다시 장후 NXT에서 또 튀더라고요. 삐아가. 제가 방에는 매도까지 올려야 리딩이 안 되고 매수까지만 올리면 리딩이 된다 그래서 안 올렸거든요. 로켓 헬스케어도 전일 그거 했었잖아요. 먹었다가 팔았다가 이제 다시 산 건데, 이거 홀딩 했으면은 100% 넘었을 텐데. 75% 먹고 팔았었거든요. 78%인가? 이때 샀으니까. 이때 사갖고 이때 팔았는데 다음날 더 뛰었다. 100%네. 근데 이때 팔았잖아.
그래 75% 요때 팔았는데 다시 샀다. 다시 샀는데 홀딩 했으면 100%가 넘었다. 다시 사서 이것도 꽤 먹었어요. 이게 없네. 십자선이 없네. 격자가 없네. 왜 없지? 개판이야 약간. 키움이 이때 한 7번인가 8번 비정상 종료가 됐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키움을 다시 써야 되나? 21% 먹었네. 21%, 71%, 90 몇 프로인데. 존버 했으면 100%인데, 100% 넘는데. 요때만 네 번째였는데, 장 막판에 한 7번인가, 8번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비정상 종료. 7번째. 8번째 바로. 8번 비정상 종료가 됐나 보다. 일신바이오 얘기하죠. 일신 가는데 왜 설이 안 가? 얘기하죠. 근데 설인이 아니네. 핑거도 갔고. 핑거는 왜 가더라? PNS 로보틱스 이것도 거의 상한가 가까이 갔던 것 같은데. 일신도 거의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 몇 호가 전에서 빠졌어요. 설인 왜 안 가 있는데 가죠? 일신 다시 안 올렸나? 일신 거의 상한가 가까이에 더 튀어서 팔았는데. 삐아를 이제 여기까지 올렸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여기서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른 거예요. 왜냐면은 매도까지는 보여지면은 내가 다 팔았다는 게 되기 때문에 리딩이 아닌데, 매수를 남겨놨다 여기서. 그러면 내가 이거 샀다 그러니까 리딩이 된대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금요일날 이렇게 얘기하죠. 삐아 이렇게 먹었다. 이건 이제 방에 올리는 거. 이거는 오늘이다. 매수를 했다. 이건 방에 올리는 거고, 요거는 방에 올리는 건 이거. 오늘 다시 샀다고. 그거 매수했다고 알리는 거죠. 얘기하죠. B로 끝내서 스샷을 방에 올리면 리딩이 되니까. 설인바이오 되게 정직하죠. 전에 고점이 여기고, 이게 이때 최근에 최근에 그어놓은 게 아니라 아마 예전 영상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그어놓은 선이거든요. 근데 딱딱 맞게 떨어진다. 끝이네. 일신바이오 왜 안 올렸지? 일신바이오가 거의 상한가 가까이 갔었거든요. 제가 2040이랑 2000 부근에 다 털었는데 캡처를 왜 안 올렸나? 네, 무튼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뿅!